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계속 지지하고 사겠다라는 내용까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일론 머스크의 힘을 못 봤는데 이제는 좀 올려줄 때가 되긴 했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 금일 이제 시황 정리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하고요. 저녁 방송은 9시부터 해서 새벽 2시까지 방송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렇게 차트가 좋을 때는 제가 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디파이 대출로 인한 암호화폐의 영향이에요. 두 번째는 코인 시황이고, 세 번째는 국제 뉴스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이 BIS라고 해서 국제결제은행이에요. 국제결제은행이 디파이 이제 탈중앙 이제 금융을 정조준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신용평가를 위해 예금주들의 돈을 최적의 차주에게 공급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지키기는커녕 담보의 4배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빌려주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이제 비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불공정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6일에 루나 사태가 시작됐고, 5월 12일에 루나 1달러로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요번에 6월 13일에 셀시우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 외국에서는 지금 유튜버가 집단 소송을 이제 하면서 매스컴이 되고 막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6일에 핀블록스 월 출금액이 1,500달러로 제한이 됐고요. 스리에로스 캐피탈이라고 4억 달러 이제 또 청산이 됐고, 그리고 18일에는 바벨 파이낸스 출금이 또 중단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을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이 이 얘네들 사이에서 이게 다 놀아놨다는 거예요. 테라를 계기로 해서 다 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테라 폭락 사태와 암호화폐 은행에서 이제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출금 중단 사태의 계기로 디파이 대출과 지배 구조를 조목조목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거죠. 테라 블록체인의 앵커 프로토콜과 셀시우스 네트워크 등 이제 디파이의 대출은 암호화폐 신뢰성을 뒤흔들었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이 디파이의 익명성이 가장 이제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대출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지? 핀테크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를 여러 비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 금융권보다 정교하게 평가하면서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디파이는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거죠. 디파이 대출이 익명성 때문에 코인 담보 대출로만 이제 가능한 거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BIS는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도 실물 자산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 4배까지 레버리지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표가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알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봐도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나도 이거 본다고 해서 솔직히 뭘 어떻게 알겠어. 지금 뭐 이렇게 집중해서 봐도 잘 몰라.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놀아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는 디파이에서 대출받은 코인을 다시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LTV가 이제 83% 디파이에서 담보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고 10차례 반복하면 LTV의 30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건도영이가 너네가 숏으로 간다고? 오케이, 알겠어. 내가 대출 더 땡기면 돼. 내가 매수 때릴게. 내가 이겨, 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되면서 그때 했던 게, 이게 내가 봤을 때 그게 하나의 큰 그림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상승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면 하락장에는 순식간에 붕괴하는 이유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대출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코인으로만 내줘야 되고, 그리고 익명성도 포기하고 규제권 우산 아래에서 개인 신용 점수에 근거해 대출을 해야 한다고 공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게 당했다라는 걸 알고 나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생기면 우리가 당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또 이제 BIS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소수의 채굴자 검증인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이용한 이제 불공정 거래를 벌일 수 있다면서 기존 금융간의 중개자로서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제 둬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 호가가 불렀을 때도 가장 먼저 계약이 체결되는 등 익명의 소수 중심으로 블록체인이 짜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ICO 코인 반응 비중이 50%에 달하는 바이낸스 USD와 솔라나 48%, 뭐 테라 등 상당수 코인이 익명의 검증인 중심이라고 설명했고, 이제 불공정거래 발생하는 이유는 모두 채굴자와
검증이들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상자산 자체가 원래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걸 마냥 또 좋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USDD에서 디패깅이 일주일째 이제 지속된 건데 현재 지금 똑같이 테라 사태처럼 이제 우려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트론 기반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이 7일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트론 바울 리저브는 최근 3억 2천만 달러 상당의 트론을 매수하고 5억 USD 코인을 투입하는 등 힘쓰고 있지만 패깅이 쉽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제2의 테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저도 솔직히 너무 이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그 테더 도미 차트 보신 분들 아실 건데요. 위태위태해요 진짜. 그 테더 도미가 계속 신고가를 뚫고 있잖아요, 그지? 다행히 떨어지면서 그나마 상승 차트를 만들긴 한 건데, 와, 그 진짜 어제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겁나더라고, 그죠? 이게 신고가가 뚫릴 때는 진짜 무서운 거거든.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그냥 마냥 숏만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사실. 왜냐면 신고가가 뚫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매스컴 크게 됐었죠. 셀시우스가 청산돼야 비트코인 하락이 끝난다라는 식으로 이제 유명 분석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 트레이더들의 이제 오스틴 란 노이너가 셀시우스가 청산될 때까지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될 거고 청산 가격이 13,600달러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대 플레이어들을 청산하지 않아.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가장 익스포저가 큰 셀시우스 같은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준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그런 회사들을 말살한 뒤 급반등할 것이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런 추측은 저는 솔직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오버 추어리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452번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주말 들어서 2만 달러 지지선이 붕괴됐다는 거고, 올 들어 비트코인은 12회 사망을 했고 여전히 추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17년 강세장 사이클 당시 최고점인 19,511달러 뚫고 내려왔다면서 이제 12년 거래 역사를 통틀어 강세장의 꼭지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라는 거죠. 시장은 뚫리고 진짜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 지금 반등 그나마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희망 고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은 암흑기.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계속 지지하고 사겠다라는 내용까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큰 그게 없어. 테슬라 CEO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이제 지지한다는 내용이고 트위터의 이제 대장이기도 하죠. 사실 요즘에는 이 일론 머스크의 힘을 못 봤는데, 사실 얘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뭐 푸틴의 입질도 있을 거고 금리 얘기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어느 정도 바닥도 다져놨고 이제는 좀 올려줄 때가 되긴 했는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이라고 해서 10월 본격 추진 전망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가상자산 규제 도입에 발맞춰 입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따라 부처에서 10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 이를 참고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처럼 루나 같은 사태를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를 받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 솔직히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화폐가 익명성 보장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정적이게 될 것 같긴 해요. 이러면은 회원 간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급격히 심화됐다는 거. 그래서 EU 회원 간의 조정 소비자가 불가지수가 상승률의 격차가 심해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일 정답은 그냥 미국이 머리 숙여야 돼요. 밖에 정답 없어요. 자, 그리고 나토 수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격 침공한 지가 벌써 이제 4개월이 되고 있죠. 엔스 스톨렌제베그 북대 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수년간 지속될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푸틴이 배알 꼴리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미운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싫은 거예요. 미국이 조건을 들어줘야 돼요. 중국한테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게 맞고 러시아한테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해갖고 평화 유지가 딱 되는 순간부터 베트남 뭐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떡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어줍지 않은 자존심 계속 부리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튼 오늘 이거 시황 정리는 대충 내용 정리 마무리됐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내용들 공부를 해서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거든. 잘 전달이 됐길 바라겠습니다.